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아마존이 올해 안에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소매업체에 오를 것으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존은 올해 식료품과 의류 등에서 상승세, 또 더 빨라진 배송 속도,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에 대한 각종 혜택 등으로 월마트를 제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최근 들어서 완화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부진이 도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첫 소식. 아마존이 미국 최대 소매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최대 소매업체 하면 뭐 월마트죠. 오랫동안 월마트가 이 최대 소매업체라는 그런 어떤 그 위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오프라인 소매업체 최강자로서 소매업체 하면 미국에서 단연 월마트가 처음에 꼽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수년 전부터 온라인의 강자 아마존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고요.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존이 1위로 올라설 것이다 하는 예상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상당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JP모건의 덕 암무스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스밀렉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는데요. 올해 아마존의 총 상품 판매액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면 이 총 상품 판매액이 올해 4,770억 달러가 되면서 아마존이 월마트를 밀어내고 미국 최대 소매업체 1위가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끝나고 좀 고전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1위에 오른다는 게 좀 뜻밖의 소식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재미를 본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비대면이었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따라서 마켓에 가지 않고도 장을 볼 수 있는 이 각종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마존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과 아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크게 호황을 누리다가 팬데믹이 주춤하면서 아마존도 같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아마존이 좀 상당히 고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올해 들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마존이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코로나19 팬데믹 특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이제 몇 가지 핵심 이유를 보면요. 식료품이나 의류.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동안 초강세를 보였지만 네. 식료품 쪽 또 의류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아마존의 강세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이 식료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장에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배송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과정이 쉽지 않았고 의료도 마찬가지죠. 일단 옷이라는 거는 내 몸에 맞아야 되는 거고 또 내 몸에 맞는다 하더라도 사진으로 봤을 때와 실제 내가 입어봤을 때 어떤 스타일링이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역시 그 온라인상으로 주문하기 어려운 게 의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걸 아마존이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료품이나 의류 같은 것도 아마존을 통해서 많이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아마존이 개발했다는 거. 또 하나는 배송 속도입니다. 배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올해 배송 속도가 역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 최근에 일요일 날 아마존에 상품을 하나 주문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임 멤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겠지.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나 싶어요. 점점 더 빨라지는 듯해요. 그래요. 예. 일요일 저녁에 주문한 게 월요일 아침에 도착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아마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이 아마존의 이 수익이 오르고 있고 또 여기에 프라이윌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통한 성과 관리가 성공한 것도 큰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휠 서비스가 뭐예요? 예, 플라이휠 서비스. 이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아마존의 고객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플라이휠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번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아마존은 계속 한 사람이 2번, 3번, 4번, 10번, 100번, 1000번 계속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단골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마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플라이휠은 바로 기존 고객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고객 경험을 더 많은 고객 접속량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 더 많은 고객 접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아마존에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있네.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 구매자를 찾고 있는 더 많은 판매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매자들이 결국 아마존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결국 이제 아마존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온다는 건 아마존에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또 다양한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마존은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선순환을 이끌어오고 있고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되고 그게 다시 또 성장으로 연결되고 또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아마존의 성공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전에는 검색할 때요 아마존에서 한글로 검색하면은 물건이 안 나왔거든요. 요즘은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신기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도라지 가루 한번 맞아요. 했더니 네. 제품이 맞아요. 쫙 나오는데 네. 굉장히 신기하고요. 네. 제가 뭐를 하나를 클릭하잖아요. 네. 그것과 연관된 제품들이 그렇죠. 계속 올라와서 계속 보게 만들어서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의 프라임 그 회원의 숫자가 엄청나고 또 그것이 큰 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자산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 JP 모건의 분석을 보면 올해 말까지 아마존 프라임 멤버 숫자가 전 세계에 약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프 베이조스 그 아마존 창업주가 CEO던 시절 2021년에 전 세계 약 2억 명의 프라임 멤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2년 만에 1억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그래서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그 프라임 멤버십이 대단하고 이 멤버십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 말에 아마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42.2%로 예상돼서 전년에 비해서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전자상거래 운영에 이제 최신 그 챗 GPT 같은 것. 그래서 그 이현주 아나운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찾던 거랑 비슷한 게 막 네네. 나온다 그러죠. 그게 이제 생성 AI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약을 찾았네. 그러면 아마 다른 이런 비슷한 약도 찾을 거야 해서 그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먹혀 들어가면서 아마존이 이제 미국 최대 소매 업체로 월마트를 지금 누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완화가 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수출 부진이 바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것도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많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죠.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준은 아직도 이상적인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고 있다. 지금 한 4%니까 아직도 한 2배 정도 달하니까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때 뭐 9% 넘게 8점 몇 %까지 가고 뭐 이럴 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경기가 지금 냉각이 됐고 상품 수요가 둔화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냉각되고 상품 수요가 둔화되는 이런 그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아시아 주요국들의 수출 부진이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뭐 일본, 대만 같은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수출이 부진한 것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잡혀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온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부진이 어떻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아시아 국가들이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인데 지금 예. 특히나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은 이제 세계적인 수출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수요를 확보해서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제 수출을 통해서 많은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산품이 아시아에서 주로 이제 세계로 수출이 되는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수출이 되는데 그런 제품들이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어들고 그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 이 서방 국가들의 상품과 관련된 물가 상승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부진한 게 큰 호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게 돼서 미국 물가도 지금 잡히고 있다. 네. 이건 뭐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왜 지금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출품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분석 나온 걸 보면요. 그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그렇게 뭐 완전히 그 얼어붙은 건 아니에요. 소비할 건 하고 있는데 지금 재미난 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한 게 대표적으로 못한 게 여행 아닙니까? 여행하고 외식이잖아요. 비대면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 소비를 활발히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여행과 외식 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니까 관광 쪽도 호황이고 뭐 항공업계도 호황이고 이런데 대신에 이런 공산품 업계,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거는 사실 팬데믹 때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런 그 물건 사는 거는 좀 자제하고 대신에 그 돈을 여행 가고 외식하고 이런 데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수출되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 그 미국 또 유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아시아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는 건 미국 같은 데서 소비를 안 해주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종료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그 수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준이 지금 1년 이상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 경제가 좀 냉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지금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마구잡이 소비가 아니라 소비할 건 하되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될 건 또 자제하고 있고 이런 그 선택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품에는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참 다행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런 흐름이 계속 가면 한국 경제가 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일단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되는 거니까. 그 전자제품은 한 번 사면 너무 오래 가니까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뭐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고 바꾸고 좀 이러면 뭐 정말 좋을 텐데 TV 한 번 사면 뭐 한 10년 가잖아요. 냉장고도 한 번 사면 한 10년 가죠. 네. 더더구나 고장도 없고 말이에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